서울 강북 새벽 3시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환자들이 실려 들어옵니다. 복도엔 신음소리와 발걸음 소리, 의료진들의 급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김도윤, 32. 파란색 구조복을 입은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니터 숫자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대학 진학 대신 구조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일이 내 천직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순간, 그 가족이 흘리는 안도의 눈물을 볼 때마다 그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응급실 입구. 흰색 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섭니다. 한지아, 33, 한영그룹 전략기획 상무.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리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도윤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밤샘이었어요? 괜찮아, 익숙해. 도윤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잠깐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이 응급실에서 만났습니다. 지아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도윤이 응급처치를 했고 그날의 인연이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한남동 본가, 서재,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 한석훈 회장, 65. 그는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오늘 도윤이랑 저녁 먹어요. 응급구조사라.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영그룹을 일군 그에게 출신과 직업은 중요했습니다. 딸의 상대는 최소한 재벌가나 의사, 변호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날 저녁, 석훈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도윤이란 사람, 뒷조사해봐. 응급실, 밤 11시. 도윤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회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는 지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아빠를 설득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눈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응급실에 나타날 어떤 노인이 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사흘 후, 한남동 본가. 석훈은 비서가 건넨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학력, 경력, 재산, 심지어 신용등급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하군. 아니, 평범 이하야.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서류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도 신분을 숨긴 채로. 다음 날 저녁, 응급실. 낡은 파카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들어섭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고 걸음걸이도 일부러 구부정했습니다. 바로 석훈이었습니다.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흘깃보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행색이 남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석훈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가슴이 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도윤은 석훈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동작이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세요. 혹시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아까부터.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석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담요 가져올게요. 대기실 구석. 담요를 덮은 석훈은 도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할머니의 링거를 확인하고 아이의 체온을 재고 술 취한 남자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나를 알아보고 일부러 그러는 걸지도. 석훈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 도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여기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좀. 혹시 집이 먼가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밤에 걷기 힘드시잖아요. 됐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제가 퇴근길에 편의점 들를 거 하나 줄이면 돼요. 석훈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저 눈빛은 진짜구나. 다음 날, 본가 서재.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의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하루 이틀 봤다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는 다시 한번 응급실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더 험한 모습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짜 본성은 힘들 때 나오는 법이지. 응급실, 도윤의 휴게실. 도윤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빠가 우릴 계속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돌봤던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노인이 다시 올 거라는 사실도. 5일 후, 저녁 7시, 석훈은 더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엔 며칠 자라지 않은 수염처럼 보이게 분장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노숙자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한다. 그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석훈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선입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기침도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가 얼굴을 찌푸리곤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맨날 오는데 별일 아니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또 불편하세요? 가슴이요. 응. 이리 오세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도윤은 석훈을 부축해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석훈은 그의 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43분. 갑자기 응급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강북터널 다중추돌. 중상자 12명. 경상자 8명 이송 중.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나오고 침대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석훈은 대기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5분 후 자동문이 열리며 들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 환자들, 울부짖는 가족들,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여기 호흡 멎었어요. 119 추가 출동. 현장에 아직 5명 남았대요. 도윤은 전쟁터의 병사처럼 움직였습니다.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2번 환자, 혈압 70에 40. 쇼크 상태입니다. 수혈 준비, 수술실 연락. 복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 묻은 휠체어가 넘어지고 링거 거치대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들것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대기실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석훈이 앉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도윤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그는 환자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석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석훈의 팔을 잡아 복도 구석,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리곤 다시 환자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석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 상황에서 날 챙긴 거야. 밤 10시, 사고 대응이 끝났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안정을 찾았고 중환자 3명은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조복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석훈은 멀찍이 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곤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기실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응,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됐네. 석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친 눈.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이게 연기일 리 없어. 석훈은 아무 말 없이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한남동 본가, 새벽 1시. 석훈은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신을 챙긴 도윤의 손, 환자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던 모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눈빛. 혹시 내가 틀렸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기준과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석훈은 평상복을 입고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변장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접수 직원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김도윤 구조사 어디 있나? 저기 휴게실에 계십니다. 석훈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몇몇 의료진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 씨. 낯익은 목소리.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석훈 회장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그간 신세 많이 졌네. 석훈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온 노인 그게 나였네. 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었다고? 왜 그렇게? 자네를 보고 싶었어. 진짜 모습을.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5분 후, 지아가 급하게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 그녀는 아버지와 도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아야. 앉아라. 석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아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들 관계를 반대했지. 석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자네를 봤네. 환자들을 살리는 모습.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인 하나 챙기던 모습.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진짜더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니야. 그냥이 아니네. 석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짜지. 자네는 사람을 먼저 봤어. 침묵. 휴게실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네. 평생 믿어온 게 있으니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 그 말을 남기고 석훈은 나갔습니다. 복도. 지아가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응, 완전히 인정하신 건 아니죠?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마. 지아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휴게실. 도윤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도,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연 것 같다는 사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응, 아빠가 변하고 계셔. 조금씩. 도윤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한남동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석훈은 먼저 와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맞는 걸 하고 있나?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기준을 거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게. 석훈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셋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고 나가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씨. 네, 회장님. 아니, 도윤 씨. 석훈은 호칭을 바꿨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자네를 무시했네. 출신으로,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틀렸어. 내가. 지아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들어보게. 석훈은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자네를 봤네. 변장하고 간 날 말이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자네는 환자를 먼저 챙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지. 그리고 나 같은 노인도 잊지 않았고. 석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진짜더군. 사람의 본성은 위기 때 나온다고 했나. 자네는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 창밖.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석훈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틀렸네.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업을 만드는 거였어. 회장님, 나도 처음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네. 손에 기름때 묻히고 살았지. 석훈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걸 잊었더군. 성공하면서 교만해졌어.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네, 지아를 부탁하네. 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그룹 회장이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석훈을 부축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아니야. 이게 맞네. 석훈은 고개를 들며 도윤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잘 지켜주게. 부탁하네.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지아는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식사 후, 셋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도윤아, 석훈이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편하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도윤도 자연스럽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석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응급구조사가 되게. 자네가 살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훈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도 행복하게 해주게. 당연합니다.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한강 위로 달빛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적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가족이 된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사랑을 지킨다는 것, 그 모든 게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평생 함께 할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